자, 우리 발칸반도의 대표적인 두 폴리스 문 좀 닫고 올래? 아테네, 스파르타, 그렇죠? 네. 그 아테네는 우리 민주 정치, 반면에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 그리고 소수의 귀족이 어, 그 기존 주민들을 지배해가지고 힘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였죠. 그 두 정반대되는 정치 체제의 폴리스들이 아테네를 이끌어 갔는데, 네.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 지금 뭐라고 불리죠? 이란이라고 불리죠, 그쵸? 네, 이란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예전에 페르시아라고 불리던 그 나라가 요 발칸 그리스가 탐이 나가지고 쳐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벌어진 전쟁, 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죠. 네. 자, 여기서 그 페르시아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세 번에 걸친 침략을 아테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조리 막아내 버렸죠. 그렇죠. 스파르타도 물론 역할을 했지만,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군대는 결국은 그리스 세계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리스 세계는 이 침략을 잘 막아냈어요. 아테네가 그 다음에 자신들의 해군을 중심으로 페르시아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 그리스 세계를 이끌어갔어요. 아테네가 여러 주변 폴리스들로부터 금을 이렇게 상납을 받았다 그랬죠. 그 금을 저장했던 섬이 어디였죠? 맞아요. 델로스 섬이었죠. 그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여신이 태어났던 그 섬, 델로스 섬에다가 아테네가 이제 여러 폴리스들의 금을 거의 빼앗다시피 강제로 이렇게 얻어가지고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대한 그 금을 가지고 그 자기네 폴리스에다가 아테나 여신을 기리는 신전을 만들기도 했죠. 무슨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죠. 네. 그 파르테논 신전을 지을 무렵에 이제 22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그 아버지가 석수, 엄마는 산파였던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활약을 하게 됐죠. 네. 자, 그런데 아테네가 너무 독주하면서 잘 나가니까 그게 배가 아프고 싫었던 폴리스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폴리스가 어디였어요? 스, 스파르타였죠. 아테네 영원한 라이벌. 자, 그래서 스파르타가 중심이 돼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폴리스들을 모아가지고 아테네랑 전쟁을 벌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전쟁은 초반에는 아테네 쪽이 유리했어요. 돈도 많았고, 그리고 페리클레스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을 뿐더러,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테네가 유리한 점이 많았는데, 문제는 전염병이 돌아서 6년 만에 페리클레스가 죽죠. 자, 그렇게 해서 현명한 지도자가 사라진 아테네, 갈팡질팡하는 위기였는데, 그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알,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그 해군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저 시칠리아 섬으로 스파르타 그 식량 공급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다가 알키비아데스가 그 음모에 휩싸이죠. 네. 헤르메스 신상의 그 성기를 좀 떼어갔다는 그런 음모설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때 아테네에서 알키비아데스 보고 돌아오라고 했죠. 근데 알키비아데스는 돌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어디로 갔죠? 스파르타로 가가지고 그 중요한 정보들을 다 스파르타한테 넘겨줘 버렸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정보를 알게 된 스파르타가 손쉽게 아테네를 무너뜨려 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결국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자, 그렇게 아테네에서 막 서로 이렇게 내분을 겪고 있을 무렵에 이 발칸반도 북쪽에 살고 있던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인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인으로 치면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라고 보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얼추 비슷하고 쓰는 말도 지금 저 연변이라고 하죠. 저 중국인들 조선족 사는데
지금 그 만주 지역에 가면은 거기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랑 얼굴 생김새 어떨까요? 예, 거의 비슷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말도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는데 듣다 보면은 좀 들려요. 그 사람들도 알아듣고. 자,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사 배우는 친구들은 배웠을 텐데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나 이런 민족들 우리가 높게 봤어요? 하나 낮게 봤어요? 예, 오랑캐라고 낮게 봤죠. 그리스 사람들도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하나 좀 이렇게 열등하다고 봤어요. 야만적이고. 어. 그래서 그렇게 좀 얕봤던 애들인데 이 마케도니아에 뛰어난 군주 하나가 나타나요. 그 군주가 우리 에코눈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필리포스 2세라는 군주였어요. 예, 이 필리포스 2세는 사실 왕이 되기는 어려운 그 좀 왕의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다섯 번째 아들인가 그랬는데 어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할 위기도 겪고 이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에 있던 너희 혹시 테베라고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는데 그 신성부대, 게이부대로 유명한 폴리스 있죠. 네. 이 테베라는 곳으로 이 필리포스 2세가 어렸을 때 인질로 이렇게 테베로 끌려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필리포스 2세는 테베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랄까 숨죽여서 이렇게 조용히 지낸 것만이 아니라 여기 당시 테베를 이끌던 명장이 있었어요. 에파미논다스라고 테베 그 군대를 잘 이끌던 뛰어난 명장이 있었는데 이 에파미논다스에게 필리포스 2세가 많은 거를 배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침 마케도니아에서 필리포스 2세의 형이 죽으면서 인질로 와 있던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서 다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당시 필리포스 2세는 테베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를 바탕으로 마케도니아 안에서 군사 개혁을 시도를 해요. 자, 당시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 자,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를 물리친 다음에 자부심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저 잘 나가는 페르시아라고 해도 자, 자기네 그 그리스를 결국 못 넘었잖아요. 일찍 와야 돼, 정우. 20페이지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우리가 페르시아에게 지금 이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우리 이 지금 강력한 중장보병이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저 페르시아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게 뭐야? 자, 거꾸로 우리가 한번 쳐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자, 그런데 그게 실천에 옮겨지지는 못했죠. 왜 그랬냐면은,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테네랑 스파르타 중심으로 내분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쳐들어갈 엄두까지는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테베가 이 나머지 아테네랑 스파르타 다 제압하고 요 그리스 세계를 잠시 동안 통일했다고도 저번 시간 끝에 얘기를 했죠? 그 신성부대를 이용해서. 그런데 아무튼 그 필리포스 2세라는 군주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 사람들 일부가 꿈꿨던 페르시아 원정에 대한 것들을 이 필리포스 2세도 꿈꾸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 좁은 지역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페르시아를 거꾸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필리포스 2세예요. 그래서 일단은 군사개혁을 하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리스 군대의 주력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중장보병이라 그랬죠. 중장보병이 왜 중장이란 표현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거울 중자예요. 30kg에 육박하는 뭐 투구, 가슴 가리개, 정강이 보호대, 검, 방패 이런 게 엄청 무겁다 그랬죠. 그죠? 너희 한 초등학생들 하나 쓰면 다 30kg죠? 네. 아닌가? 자, 아무튼 근데 이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웠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가 산악 지역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평야를 뛰어다닐 일이나 이럴 일이 별로 없다고 했죠.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방어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갑옷들을 입고 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에서 페르시아로 원정을 가려면 2,000km가 넘어요. 자, 근데 그 먼 길을 가려면 가는 것만 좀 이따 먹어. 그 가는 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고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걸어갈 때 많이 가봤자 하루에 7, 8km밖에 못 가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 그런데 2,000km를 걸어간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네. 자,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의 주력은 뭘까요? 어, 활 쏘는 궁수들도 뛰어났지만, 맞아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지역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평야가 많아요. 뭘 타고 다닐까요? 말을 타고 다닌다. 말 탄 기병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하려면 아무튼 그 무거운 갑옷이랑 그리고 짧은 창 가지고는 상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폭 그 군사들의 스타일과 무장 이런 것들을 다 바꿔요. 일단은 갑옷 무게를 대폭 낮춰요. 한 10에서 15kg 정도로 그 무게 그 정도를 좀 낮추고 자 그리고 이 무기 있죠 창 그 플랑크스의 중장보병의 주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창 돌이라고 하는 창인데 그 창 길이가 길어봐야 2m가 안 넘었어요. 한 1.5m 정도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길어지면 적을 찌르기는 좋은데 그리고 그렇죠. 부르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도 창을 길게 했어요. 왜 길게 했을까요? 맞아요. 말이 달려 들어오면은 말 가슴을 긴 창으로 이렇게 찔러야겠죠. 자, 그래서 창 길이를 대폭 늘리는데 5.5m까지 늘려요. 자, 이 긴 장창을 사리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리사.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그리고 병사들 상대적으로 무장은 좀 어떻게 됐어요? 좀 더 이렇게 얇아졌죠?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창은 지금 어때요? 엄청 길죠? 자, 근데 이거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창 길이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막 달려오는 기병들 쉽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긴 무기를 갑자기 다루게 되려면 이게 훈련이 엄청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국왕이 된 다음에 이 장창 보병의 그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켜요. 2년 동안. 자, 이렇게 그래 혹사 정도로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언제든 기병들이 달려오면은 기병들을 효과적으로 무찌를 수 있게 훈련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점령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가 이 발칸반도의 북방 지역을 통일하게 돼요. 자, 필리포스 2세 얘기와 마케도니아의 이제 발전 과정을 좀 설명을 했는데,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그 이제 필리포스 2세의 이제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필리포스 2세는 부인이 7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식이 없다가 다섯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데, 다섯 번째 부인이 올림피아스란 여자였어요. 이 올림피아스란 여자는 여기 보시면은 마케도니아 옆에 에페이로스란 나라 있죠? 이 나라의 공주였어요. 네. 자, 그리고 올림피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그리스 사람들은 알렉산드로스를 이제 위대한 자기들의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알렉산드로스 호 메가스 이렇게 불러요. 메가스가 무슨 뜻일까요? 위대한, 뭐 거대한 이런 뜻이에요. 큰 사람. 자, 그래서 아무튼 알렉산드로스를 낳았는데 문제는 필리포스랑 올림피아스가 사이가 좋았다 그랬나 안 좋았다 그랬나? 네, 별로 안 좋았어요. 일단은
이 에페이로스랑 마케도니아도 관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는 라이벌 관계였고, 어, 피는 못 속이는 게 결국 올림피아스는 자기네 나라, 어떻게든 이 에페이로스의 영향력을 이 마케도니아에 조금이라도 더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던 중에 올림피아스가 또 어려서 고아로 자라기도 해서 되게 의심도 많고 이런 여자였는데 뭘 좋아한다 그랬죠? 네, 뱀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때 항상 자기 침실 옆에다 뭘 두고 잤다 그래요? 뱀을 두고 잤다 그랬어. 그건 뭐 글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뱀이 이렇게 막 많았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제우스가 이번에는 뭘로 변신했어요? 네, 뱀으로 변신해가지고 올림피아스와 와가지고 몰래 사랑을 나눈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사랑을 나누니까 이거를 필리포스 2세가 이렇게 몰래 보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네, 저주를 받아가지고 눈 한쪽이 멀게 됐다 그랬죠? 네. 자, 자,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는 많은 곳에 사파로 나올 때 다 이렇게 애꾸눈으로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전쟁 중에 눈을 한쪽을 잃었다고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필리포스가 이제 마케도니아를 그래도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케도니아에 말을 판매하는 상인이 하나 와요. 근데 그 말을 판매하는 상인이 진짜 좋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 말을 보여줬는데 이 말이 여기 지금 알렉산드로스가 타고 있는 이 말이에요. 맞아요. 부케팔로스라는 말이었어요. 자, 이 말이 엄청 난폭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당시 마케도니아에 있던 여러 뭐 남자들, 장군들이 이 말을 탈라 그랬는데 말을 탈라고 할 때마다 이 말이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도저히 이 말을 탈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그래서 결국 필리포스가 이 말 안 사겠다고 말 그냥 가져가라고 상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알렉산드로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이 말을 타보겠다 그랬죠. 자, 그리고 실제로 알렉산드로스가 부케팔로스 주변으로 가가지고 이 말한테 무슨 말을 좀 쓰다듬고 몇 마디 하는 것 같더니 손쉽게 말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알고 보니까 이 말이 난폭하게 굴었던 이유가 왜였을까요? 맞아요. 그 말이 생각보다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그 그림자 움직이는 걸 보고 그 그림자가 무서워가지고 말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머리를 그 태양 쪽을 향하게 했어요. 자, 태양 쪽을 향하게 되니까 자기 그림자를 볼 수가 없죠. 그때부터 말이 이제 안정돼가지고 이제 온순해져서 알렉산드로스를 잘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알렉산드로스는 그렇게 막 드센 말도 지혜롭게 잘 길들이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아이였다. 12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말을 잘 길들이고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멋지게 이제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그때 알렉산드로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아주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하면서 자, 아들아, 너는 이 지금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기에는 마케도니아가 너한테 너무 좁다. 네. 그러니까 너는 더 넓은 나라, 더 많은 곳을 다스릴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기뻐가지고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엄마 올림피아스한테 했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 아빠가 너를 미워하고 질투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이, 나중에 이제 또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 필리포스가 이제 주변 국가들이랑 조금씩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알렉산드로스가 아들이긴 한데 너무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좀 이렇게 걸출한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긴장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필리포스가 제일 먼저 가졌던 생각은, 올림피아스라는 자기 부인이자 원수 같은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에페이로스란 나라의 영향력을 이 마케도니아에 더 행사하려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의심을 계속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네. 알렉산드로스는 무럭무럭 자라요.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다가 어느 날 16살이 됐을 때, 자, 필리포스 2세가 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좋은 스승님을 하나 붙여줘요. 당시 그리스에서, 그 그리스 세계에서 제일의 현자라고 알려져 있던 소크라테스는 이미 죽었고, 그 제자, 플라톤도 죽었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주죠. 과외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지역을 막 공격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고향이 불이 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르치겠다 그랬는데 조건을 하나 걸어요. 자기 고향을 원상복귀해주고 회복을 시켜서 사람이 살게끔 해주면은 가르치겠다 그럼.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그 얘기를 순순히 받아들여서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을 다시 복구를 해주는 대가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된다. 자, 스승이 된 후에 뭘 배우냐면 뭘 배웠을까요? 한국을 아는 윤리학 그리고 수사학,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나중에 너희 철학과 가거나 대학 가서 아리스토텔레스 책 쳐보면 나오겠지만 엄청 많이 책을 썼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겨놓은 어떤 지적 유산들을 알렉산드로스가 이때 정말 그 무궁무진한 그 지식들을 많이 흡수했다 그래요. 자,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수학사회. 수학사회. 한국네. 뭘까요, 이게? 너희 그 형용사가 명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수식한다고 하죠. 꾸민다는 뜻이에요, 꾸민다. 말을 예쁘게 잘하는 방법이 이제 수사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렉산드로스가 배워요. 그 웅변술이라고. 웅변이 뭔지 알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알렉산드로스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잘했다고. 스승을 잘 둬서 그렇죠. 자, 그런 알렉산드로스인데, 자, 이제 한 19살쯤이 됐을 때,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드로스를 이제 공부하고 있던 곳, 미에자라는 곳에서 수도 이제 펠라라는 곳으로 불러요. 자, 부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준비가 돼서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러 갈 거니까 너는 저 마케도니아 북방에 우리가 전에 점령했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여러 도시 국가들을 그 반란을 진압하고 정복하러 와라. 그래서 미션을 하나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러 갔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그 반란 일으킨 마케도니아 북방 국가들을 막 이렇게 전투를 나가는데 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도 다르다고 하죠. 처음 나간 전투와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승을 거두고 이후에 연전 연승을 거둬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딴 막 도시를 만들어 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진 않았고 알렉산드로폴리스라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을 여기저기다 만들어 놓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수도로 잠깐 돌아와 봤는데 아들이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막 칭찬했는데 아들이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을 좀 찡그렸다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오바를 하네? 이러면서 자기 뛰어난 아들이라서 예뻐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 경쟁 의식을 느끼기도 하는 자, 그런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 자, 그러다 결국은 마케도니아가 이 테베와 아테네가 중심이 된 그리스 세계의 거의 전체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군사들과 카이로네이아라는 곳에서 한판 일전을 크게 벌여요. 자, 이 전투는 그리스 세계의 운명이 달린 전투였는데 마케도니아 대 그리스의 전투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마케도니아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그 테베 게이 부대, 신성 부대도 전멸하고 네, 이 그리스 세계는 말 그대로 마케도니아에게 완패를 당해요. 근데 이때 전투 도중에 필리포스 2세가 적의 손에
죽을 뻔한 위험이 있었는데 이거를 알렉산드로스가 그 아버지를 죽이려는 병사를 죽이면서 아버지를 구해준단 말이에요. 자, 아들이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이거를 고마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땠다 그래요? 또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침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지역을 평정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원래 생각한 대로 필리포스 2세는 이제 페르시아를 원정갈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러던 중에 이 필리포스 2세 부하 중에 아탈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탈로스에게는 조카 딸이 있었어요. 자기 친딸은 아니고 자기 동생의 딸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딸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아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얼굴이 좀 꽤 이뻤어요. 근데 아탈로스라는 필리포스 2세 그 부하가 클레오파트라를 필리포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이 필리포스 2세의 일곱 번째 부인이 돼요. 마지막 부인이 돼요.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 새엄마가 생긴 거죠. 그쵸? 그리고 올림피아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인인데 자기 말고 또 다른 부인을 남편이 맞아들인 거죠. 그쵸? 지금은 좀 불륜이죠. 자,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뭘 할까요? 결혼식을 하겠죠. 자, 결혼식을 하는데 필리포스 2세와 클레오파트라 결혼식 자리에 올림피아스랑 알렉산드로스도 초대가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너희, 너희 아빠 결혼식에 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아빠 결혼식에 갔는데 너희 아빠가 엄마한테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안 그래도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알렉산드로스가. 그리고 올림피아스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자, 그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이 아탈로스가 이 필리포스 2세한테 이런 얘기. 자,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필리포스 2세 사이에서 마케도니아를 이을 적합한 수계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자기 딴에는 축하를 해요. 누가 있는데? 알렉산드로스 앞에다 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올림피아스가 옆에 나라 에페이로스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탈로스의 말을 잘 해석을 해보면 알렉산드로스는 저 그 이웃나라 공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순수 혈통이 아니라 저 남의 나라 공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이고 첩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는 기분이 엄청 나빴겠죠. 자,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첩의 자식이라고 말 다 했어? 그리고 아탈로스 멱살을 잡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난투극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옆에서 또 술에 한껏 취해 있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아들한테 가려고 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알렉산드로스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냐면 페르시아로 간다는 왕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몸도 못 가누는 걸 봐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페르시아 원정을 가겠냐. 자기 아버지를 면전에서 디스한 거예요. 자, 그날 아주 그냥 필리포스 2세는 왕이면서도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술이 잔뜩 취했다가 이제 깨가지고 다음날이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알렉산드로스를 가두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알렉산드로스를 마케도니아 바깥에 있는 저 먼 도시로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올림피아스는 에페이로스로 쫓아버린다. 자, 이렇게 돼서 그 알렉산드로스가 잠깐 쫓겨났어요. 자,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뛰어난 아드님이신데 지금 집안 단속도 잘 못한 상태에서 페르시아로 원정을 가겠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힘든 처사니까
좀 큰 맥락에서 아드님을 용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좀 지나쳤던 것 같다. 나도 술을 마셨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알렉산드로스가 화날 만하지.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를 다시 불러오라고. 자, 그리고는 좀 화해를 한답시고 필리포스 2세 부인 아까 올림피아스라 그랬죠? 네, 올림피아스에게 남동생이 있었어요. 자, 그 남동생 이름도 알렉산드로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 그 저기 누구야? 네. 필리포스 2세에게는 알렉산드로스 말고 올림피아스와의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또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란 이름이 네. 근데 세 명이죠, 그러니까. 자, 올림피아스의 남동생과 자기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결혼을 시켜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당시 때는 왕족에서 그런 게 좀 많은 일이라서 결혼을 시켰어요. 자, 결혼을 했으니까 또 뭘 하겠죠? 결혼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둘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자, 그 결혼식 자리에서 아주 큰 일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칼부림이 일어나. 어떤 칼부림이 일어났을까요?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해요. 자, 암살했던 사람은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파우사니아스는 고향이 오레스티스였기 때문에 오레스티스의 파우사니아스라고 불려요. 자, 이 파우사니아스는 필리포스 2세를 지키는 경비 무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네. 예. 필리포스 2세의 좀 진한 그 연인이었어요. 남자 연인. 네. 네, 이제 남 동성 연인이었는데 자, 근데 문제는 필리포스 2세가 이 오레스티스의 파우사니아스를 만나다가 좀 질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파우사니아스를 사귀어요. 이 파우사니아스는 더 영거 파우사니아스라고 하거든요. 젊은 파우사니아스예요. 근데 이 젊은 파우사니아스가 더 좀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젊은 파우사니아스랑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 애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레스티스의 파우사니아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젊은 파우사니아스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관계를 못 견딘 거죠. 그랬더니 아까 그 클레오파트라를 필리포스에게 소개시켜준 아탈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아탈로스가 필리포스에게 충성한답시고 오레스티스의 파우사니아스를 불러다가 마국간으로 데리고 와요. 그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으면 필리포스 2세 못 죽였을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아탈로스가 자기 그 친위 부대, 자기 그 부하들한테 네, 이 오레스티스의 파우사니아스를 마국간에서 네, 좀 그런 야한 행동을 하게 해요. 네. 그래서 힘센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남자인 젊은 오레스티스의 파우사니아스를 욕보여요. 네. 자,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오레스티스의 파우사니아스는 남자들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겁탈당한 거죠? 기분이 어땠을까요? 원한이 심하게 맺혔겠죠? 그래, 그 원한 맺힌 거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이 올림피아스 남동생이랑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할 때 필리포스를 가서 갈비뼈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파우사니아스가 뭐 당한 것도 당한 건데 이거를 필리포스랑 원한 관계였던 부인 누구예요? 올림피어스 그 아들 누구죠? 알렉산드로스가 이 파우사니아를 꼬드겨가지고 아버지 필리포스를 죽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정치는 이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리포스가 그 자리에서 결혼식 자리에서 죽고 그 자리에서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즉위한 건 누구? 알렉산드로스. 20살의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내가 정복할 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더니 알렉산드로스는 왕이 정말 될 만한 사나이였어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왕이 됐다고 하니까 젊은 왕을 얕보고 그리스랑 마케도니아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걸 차례차례 다 진압을 하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뭐 배웠다 그랬죠? 수사학이랑 웅변술 배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수사학이랑 웅변술을 가지고 코린토스라는 도시, 그리스 도시에 모여가지고 여러 그 폴리스 맹주들을 잘 설득을 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를 카리스마를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드로스 중심으로 단결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페르시아 원정 떠나기 직전에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의 꿈,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이상,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요. 자, 여기 좁은 요 해협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네. 자, 여기 또 좁은 해협이 하나 있는데, 요 좁은 해협은 헬레스폰트라고 불러요. 헬레 바다 이런 뜻인데, 자, 아무튼 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건너보니까 예전에 트로이라고 불리던 일리리아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었죠. 트로이 기억나죠? 이 트로이에 가가지고 뭘 했을까요, 알렉산드로스가? 인사를. 뭔 참배했을까? 누구한테? 여기에 있던 누구의 묘한테 참배했을까요? 헥토르는 트로이의 왕이었잖아. 아킬레우스 묘에 참배를 해. 엄마 올림피아스가 아킬레우스의 후예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의 대표적인 장군이었던 아킬레우스의 묘에 가가지고 자 제사를 지내고 내가 페르시아를 이제 원정할 겁니다. 아킬레우스님 하고 원정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전쟁을 떠나가지고 나선 곳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여기 좀 이렇게 좀 잘려 있는데 이렇게 여기인데 여기에 그라니코스라는 강이 흘러요. 무슨 강? 그라니코스. 자, 그라니코스 전투를 치르게 돼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자, 처음에 이제, 막, 알렉산더가 여기,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발을 딱 딛자마자, 아, 다른 부하들한테 발을 못 딛게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배에서 내려가지고 발을 딛었다 그래요. 그 다음 뭘 했을까요? 아킬레우스한테 참배하기 전에 들고 있던 창 있죠? 창을 멀리 던지면서 자, 내가 여기를 다 정복하겠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 자, 그리고 나서 그라니코스라는 곳에 갔어요. 자, 이제 그라니코스라는 강은 지금으로 치면 너 양재천 가봤어요? 야, 양재천 정도 되는 굉장히 그 폭이 좁은 그냥 동네 개천 같은 강이에요. 예, 해엄도 수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이게 그라니코스예요. 지금은 콘크리트로 작업을 해서 더 좁아졌는데 이거보단 좀 더 넓었다 그래요. 한 18m 정도 됐다 그래요. 예, 더 좁아진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런데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마케도니아 군대랑 저 페르시아의 군대가 양쪽에서 대치하게 돼. 자, 우리 저 마케도니아의 주력 부대는 일단 팔랑크스. 근데 창이 어떻게 됐어요? 예, 사리사라는 긴 창을 든 장창보병. 근데 이 장창보병의 앞은 엄청 강하겠죠. 자, 근데 옆이랑 뒤가 어떨까요? 약하겠죠. 이거 창이 이렇게 긴데 옆으로 돌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 장창보병을 약점을 만회하기 위한 필살의 카드가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상상화인데 알렉산드로스와 그 주변에 있던 훈련된 기병들. 예. 컴패니언이 동료란 뜻이죠. 자, 캐벌리 하면은 기병이죠. 컴패니언 캐벌리라고 불리는 그리스어로는 헤타이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헤타이로이라는 이제 아주 훈련이 잘 된 알렉산드로스의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료 기병이에요. 무슨 기병? 동료 기병. 컴패니언 캐벌리. 자, 이들은 한 3천에서 5천 정도로 구성된 기병들인데 평소에 알렉산드로스랑 먹고 자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친한 유대 관계를 가진 부대들. 그 사이에 뭐 공성 커플도 있었다 그러고. 자, 아무튼 그렇게 끈끈한 부대가 이 헤타이로인데 이 저 장창보병의 옆이랑 뒤를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줄 수 있는 부대예요. 자,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의 가장 강력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는 이 낫전차라고 불리는 이런 전차예요. 네. 자, 이 낫전차에 보면은 바퀴 옆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낫이 달려 있죠. 그래서 전차가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잘못 부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잘리는 거, 죽는 거예요. 다리가 잘리거나 어디가 잘리거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페르시아에 또 병사하면은 또 여기 활 옆에 메고 있었죠. 이 궁수들이 또 강력했죠. 자, 그런 부대들이 있었다. 그리고 궁수들이죠. 임모탈이 무슨 뜻일까요? 모탈이 무슨 뜻이에요? MORTAL. 모탈. 죽을 운명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임모탈, IM이 붙으면 이게 부정적도죠. 그렇죠. 임모탈 하면은 불사의, 무적의 이런 뜻이에요. 무적의 부다라는 임모탈. 지금 보면은 가벼운 옷에다가 옆에다 활을 메고 있죠. 이들의 주력 무기는 뭐였다? 활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아주 황금 갑옷에다가 이런 그 하얀 깃털을 여기 투구에다 꽂았다 그래요.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다? 엄마 배를 제우스의 번개가 때렸다 그랬죠. 제우스의 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아까 묘에다 참배했던 아킬레우스의 아들이기도 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런 깃털을 달았다 그래요. 자, 이게 그라니스코스강 전투인데, 자, 보세요. 선생님 봐봐. 마케도니아 이제 주력 부대는 여기 팔랑크스라고 불리는 중장 보병이에요. 자,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옆에 테살리안이라고 불리어 있는 거는 파르메니온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로스의 오른팔 같은 뛰어난 장군이 이끄는 기병대예요. 이 기병대도 세긴 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날개가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아까 그 말하는 헤타이로이라는 동료 기병들이에요. 자, 숫자는 요 그라니코스강 전투의 숫자는 한 2만에서 3만 정도로 알렉산드로스 군대는 추측이 되고 페르시아 군대는 4만에서 5만 정도였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전투가 딱 시작이 됐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좀 크게 하나가 돼 있죠. 예. 자, 알렉산드로스는 전투 전에 여기 이렇게 요렇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 군사들 사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자, 전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장의 무기죠. 적 대장의 목. 그쵸? 자, 요 얼마 안 되는 그 또랑 같은 양재천보다도 얕은 요 강을 자기가 이끄는 동료 기병들을 이끌고 대각선으로 빠바바 주파한 거예요. 자, 왕이 몸을 사리지를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일 앞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기병들이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처음에 당황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빨리 쳐들어올지를 몰랐고, 근데 갑자기 쳐들어오는 게 또 왕이라니까 우왕좌왕하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우왕좌왕했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왕이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얘네들이 막 여기 이렇게 몰려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하는데, 요 주변에 있던 알렉산드로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왕을 지켜라 하면서 우르르 또 달려들게 돼요. 자, 그러고 있을 때 마케도니아의 장창 보병들이 진격을 해요. 예, 자, 진격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쌈 싸먹기식으로 적을 이렇게 감싼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아까 제일 노렸던 게 대장의 목이라 그랬죠.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오지 않고 미트리다테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사위가 왔단 말이에요. 그 사위를 발견하고 자, 이 사위를 죽이러 가요. 자, 사위를 죽이러 가는데 그 사위가 투구를 쓰고 있어가지고 검으로 사위 그 축을 탁 내려쳐요. 자, 근데 투구가 이제 벗겨질랑 말랑한 상태에서 알렉산드로스를 보고 페르시아 다른 장군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 장군이 칼을 휘두르는데 그걸 피하고 알렉산드로스가 그 장군의 목을 쳐요. 자, 여기까지 조자룡이죠. 잘 싸웠는데 문제는 알렉산드로스가 왕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페르시아 장군들이 알렉산드로스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또 스피트리다테스라는 장군이 뒤에서 도끼를 들고 알렉산드로스를 와요. 그 다음에 진짜 뭘 찍었을까요? 도끼로 머리를 찍어요. 자,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왕이니까 좋은 축을 썼겠죠. 도끼에 맞았는데 다행히 투구만 쪼개지고 알렉산드로스는 살았어요. 근데 도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아프겠죠? 너희 충격 심하면 어떻게 되죠? 뇌진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요. 자, 그래서 이때 스피트리다테스가 도끼로 알렉산드로스를 이렇게 치려고 할 때 검은 클레이투스라고 불리는 이제 클레이투스라는 알렉산드로스의 명장 그 오른팔 같은 장군이 네, 그 스피트리다테스가 이렇게 내리치려는 팔을 잘라버려요. 자, 그래서 팔이 날아간 다음에 네, 클레이투스는 그 스피트리다테스의 목을 쳐요. 자, 이렇게 해서 삽시간에 페르시아 적장 대장들이 몇 명이 죽었죠.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군대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때 장창보병과 나머지 페르시아 군대,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모조리 쫓아내버리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그릭 메세나리스라고 써있죠. 이 메세나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 용병이에요, 용병. 자, 이 그리스 메세나리스는 그리스 용병들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페르시아 돈 받고. 그러니까 매국노들이죠. 그죠? 자, 이 알렉산드로스 군대는 페르시아 기병들 다 무찌른 다음에 이 그리스 용병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5천 명이었는데 3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2천 명, 항복한 2천 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쇠사슬로 묶어요. 묶은 다음에 발칸반도 그리스로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그 광산에서 죽을 때까지 막노동을 하겠다. 차라리 죽는 게. 자,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항복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어요. 잘해주는데 자기를 배신했거나 혹은 끝까지 페르시아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소아시아에 여러 그 전쟁은 보급이 중요하죠. 그리스 군대에게 보급을 이제 배로 잘 해오려면 여 소아시아가 완전히 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에페수스, 밀레투스, 할리카르나소스 이 지역을 다 장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아와요. 여기가 이게 문푹 들어간 곳이 이소스 만이거든요. 자,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라는 군주, 다리우스 몇 세? 3세예요. 우리 페르시아 전쟁 때 배웠던 다리우스는 다리우스 1세예요. 그 다리우스 3세랑 알렉산드로스가 이소스라는 곳에서 만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침내 전쟁을 치르는데, 자, 알렉산드로스 전쟁의 전술 기본. 일단은 누굴 노린다? 왕을 노리는. 왕을 노리는데, 이거 뭐 다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소스 전투의 이제 그 방법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알렉산드로스가 지금 이거 화살표가 구부러져 있죠? 자, 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누굴 친 거예요? 왕을 치러 들어간 거예요. 자, 페르시아 군대의 주력 기병들이 여기서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좌익을 막 이렇게 난도질하고 있을 때 자기는 오른쪽에다 힘을 집결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돌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리우스를 결국은 쫓아내 버리는데 이
저 알렉산드로스의 전술을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불러요. 네. 그렇죠. 이 지금 이 받침대 망치로 뭔가를 내려칠 때 받치는 이거를 모루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모루. 그리고 내려치는 건 뭐예요? 망치죠, 망치. 아무리 단단한 철이나 잘 구부러지지 않는 철도 모루에 대놓고 망치로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다 펴지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루 역할을 하는 거는 아까 그 긴 창든 장창 보병, 망치 역할을 하는 거는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그 동료 기병 헤타이로이드. 자, 이런 기병들이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적의 뒤나 왕을 치는 거예요. 자, 알렉산드로스의 전술 뭐와 뭐? 모루와 망치. 장창 보병들이 버텨주면 망치가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술로 알렉산드로스는 이소스에서도 다리우스 3세를 잡지는 못했지만 네, 점령을 한다. 그런 다음에 알렉산드로스는 자, 이렇게 길을 따라가지고 과거에 페르시아가 장악했던 이집트 지역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집트는 페르시아 지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에 세금 내고 지배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알렉산드로스가 왔을 때 저항했을까요? 반겼을까요? 오히려 반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는 이 이집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하나 건설해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여기 시험에 낼게요. 알아두세요. 알렉산드로스가 건설한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알렉산드리아예요.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다리우스 3세랑 최종 일전을 겨루려고 다시 이집트에서 나와요. 다리우스 3세는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너가 지금까지 차지한 땅만 차지하고 돌아가는 게 어때 했지만 알렉산드로스 귀에 이 말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이거 유프라테스 강 있으면 이 강 무슨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 동쪽에 가우가멜라라는 평원이 있었어요.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랑 다리우스 3세가 정말 그 모든 걸 건 전쟁을 한번 치르는데 알렉산드로스 군대는 한 5만 정도, 다리우스의 군대는 한 12만 정도 됐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변함없이 또 무슨 전술? 모루와 망치 전술. 예. 요 전술로 이 가우가멜라에서 다리우스 군대를 격파하고 다리우스는 여기서 패배한 다음에 도망을 치다가 이 박트리아라고 불리는 너희 혹시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 들어봤어요? 아프가니스탄,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봤죠? 그런 나라들이 있던 곳이 박트리아라는 곳인데 과거에 여기는 소그디아나라고 불러요. 자, 여기 혹시 무슨 아시아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요? 중 중앙아시아라고 불렀죠? 앞으로 너희 세계사 배울 때 소그디아나, 박트리아 이런 나라들 보면 무슨 아시아 떠올려라?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자, 여기로 도망가던 다리우스 3세가 자기 부하였던 베소스라는 부하가 있었어요. 이 베소스 손에 의해서 다리우스 3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부하가 배신을 해요. 자꾸 지니까 왕을. 자, 그렇게 해서 베소스가 다리우스 3세를 대신해서 잠시 동안 페르시아의 왕을 자처해요. 자, 그런데 그리고는 알렉산드로스가 가까이 오니까 이 베소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라를 들어다가 알렉산드로스에게 바치겠다 그래요. 항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이 베소스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여버려요. 왜 죽였을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왕은 누가 죽여야 된다? 왕은 왕이 죽여야 돼. 감히 저 하찮은 신하 따위가 왕을 죽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또 배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소스를 자,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요. 이 당시에도 십자가 형벌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 당했다는 십자가 형벌 알죠? 자, 십자가 형벌은 여기 손등이랑 여기 다리뼈에다 구멍 뚫어서 못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다음에 사람 말라 죽을 때까지 가만히 냅두는 거죠. 이렇게 죽은 다음에 사지를 다 잘라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베소스를 죽이고, 자, 이제 페르시아는 망했어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전에 듣기로 이 세계 끝에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를 넘어서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자,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요. 자, 그리고 동쪽으로 가는데 이거를 부하들이 좋아했을까요? 자꾸 돌아가고 싶은데 계속 원정을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부하들의 불만이었던 게 알렉산드로스가 자기한테 항복하거나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뻐하고 관용을 베풀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조그만 나라 왕이 잘 항복을 하면 그 나라 왕의 통치권이랑 왕자리를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간 지역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나라 땅을 자기 부하 장군들이나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항복하는 사람들 살려주고 왕자리 보존해주고 땅을 그냥 그 사람들 가지게끔 하니까 부하들 불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커졌겠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아까 알렉산드로스 투구 쪼개졌을 때 그리고 기절했을 때 지켜준 클레이투스란 장군이 있었죠? 그 클레이투스가 술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알렉산드로스를 비난을 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어, 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다 땅 줘버리고 그렇게 하지. 우리는 뭐하러 부하로 삼습니까? 그런 식으로 불만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자 알렉산드로스가 또 술이 취해서 화가 많이 났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 홧김에 창을 꺼내가지고 자, 뒤돌아서 가는 클레이투스 뒤에다가 창을 던져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맞힐 생각은 겁을 주려고 했는데 가슴을 뚫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클레이투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크게 후회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를 않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